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4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이 1% 상승했고요. 종목 등락을 보면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 대비 약 500여 개 많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13일 수급 봐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3,500억을 매도한 가운데 오랜만에 기관이 수요일날 2,000억 매도했는데 목요일 1,800억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개인은 이 거래 이틀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에 4,800억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면 코스피와는 달리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했고 기관 큰 금액은 아닌데 오랜만에 6거래일 만에 순매수 우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오랜만에 1,670억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고요. 돌아와서 전일 국내 증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죠. 장후반 변동폭이 확대됐었습니다. 그래서 3시 이후에는 코스피가 하락 전환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4천억 원 넘는 매수를 보였는 게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종가 동시호가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기록이 됐고 일부 매도 차익 청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 또한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 상승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면서 이쪽이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되었고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자동차 기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인터넷 서비스와 대형 게임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의 경우 보험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가스업과 유통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건설과 운수장비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전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죠.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의 2023년까지 4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또 중국 고위 외교관의 방한 가능성에 화장품과 엔터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다우랑 S&P 500 지수는 소폭 약세, 약보합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 3% 상승했는데 1% 하락했고요. 애플 약 1.8% 상승했는데 디지털 서비스 강화 및 회사채 발행에 따른 자사주 매입 기대가 높아져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4.2% 상승했는데 역시 주식 분할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혼조세를 보였고요. 넷플릭스가 1.2% 상승했고 모더나 2.4% 하락했고 니콜라가 7.4%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군들 이외에도 보시면 마이크론이요. 도이체방크가 공급과 수요 부진을 이유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면서 4.8% 마이크론이 4.8% 하락했고 또 시스코 시스템은 주당 순이익 하향 조정 이슈로 인해 11.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의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주었다.
그리고 엑선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에너지 업종은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2%대 하락을 보였고요. 패션 업종에서 푸실이라고 있죠. 푸실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낙관적인 가이던스 발표로 14.2%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내용 좀 보면요.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백악관은 행정명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가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잡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왔죠.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회담 관련돼서 폼페이오 발언이 조금 더 불안 심리를 키웠는데 거래 금지 대상이 틱톡과 위챗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3만 건, 그러니까 100만 건 미만으로 나온 거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하회한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영국이 1.5%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는 점, 또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여타 유럽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 강보합이었는데요. 0.04%. 역시나 15일로 예정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행 평가 고위급 회담 개최를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수요 둔화 전망 부담에 1% 하락했고 금 가격은 달러 약세 경제 불확실성에 힘입어 1.1%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 살펴보면요. 중국에서 오늘 경제지표가 발표가 여러 대입니다. 주택가격지수, 고종자산투자, 소매 판매, 산업생산.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7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또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 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국내 증시 경우 차익 실현 움직임도 있긴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것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크지 않은 작은 이슈와 수급적인 부분만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또 그런 점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중국 여러 발표 오늘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11시에 발표하는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중국 경제 지표 관심 필요합니다. 전월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예상을 상회할지 아닐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역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여전히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조정이 나와도 5일선 부근에서 아래꼬리 달린 모습 견조합니다. S&P 500 지수, 다우 산업지수와 마찬가지로 5일선 따라 움직이고 있고 흐름 양호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5일선이 아직까지는 우하향 중이에요. 그쵸? 우하향 중인데 여기서 큰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5일선이 다시 한번 우상향 전환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흐름 괜찮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5일선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평 정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1, 2, 3, 4, 5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오늘 밤에 5일선이 우상향 전환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그래서 미국 지수도 흐름 견조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